전라남도 완도 앞바다 수백여 개의 섬 중 독도의 3분의 2 정도 되는 섬 모황도. 섬 가까이로 다가가도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바닷가 절벽에 나타난 한 소년. 소년은 마치 동물과 대화를 나누듯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소년의 집은 바로 이곳 모황도입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저 따라오세요. 오빠 어장도 아니고요. 엄마 어장도 아니고 제 어장이에요. 아무 함부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걸렸나 가봐야 돼요. 집 앞 선착장. 걸렸다! 와! 문어예요, 문어. 신봤다, 신봤어. 공개합니다. 처음엔 놀이 삼아 통발로 고기를 잡기 시작했던 기욤이에게서 이제 제법 어부티가 납니다. 꼭 여기를 잡아야 돼요. 돌려야 돼. 아빠에게 자신이 잡은 문어를 자랑하는 기욤이. 문어 한 마리. 씨알이. 김이 두 마리 잘 들어가네. 우와 또 문어 크네. 우와 또 문어 크다. 기욤이에게 통발 놓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아빠였습니다. 뭐 희한한 게 걸린 줄 알고. 문어를 씻는 아빠와 기욤이의 점심상을 준비하는 엄마까지 이들이 섬 주민의 전부입니다. 자. 맛있겠지? 밥 먹는 내내 애교가 넘치는 기욤이. 엄마가 40대 중반에 낳은 기욤이는 이곳 모황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밥을 먹자마자 산에 올라간 기욤이와 아빠. 산에는 또 다른 섬 식구들이 있습니다. 뿌리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슴뿔이에요. 사슴뿔. 보시죠. 지금 여기 부셔졌어요. 이게 여기. 잘했어, 엄마. 사슴뿔. 아빠가 주웠어. 저. 건너줬지. 한번 잘 가보세요. 물 안 들어가 있어. 산속에서 망을 보고 있는 기욤이네 가족. 저기. 갑자기 아빠가 뛰기 시작합니다. 염소가 덫에 걸렸습니다. 가만히 있어. 한나절을 기다려 겨우 잡은 염소. 기욤이 집에서 염소 잡기는 가족 행사입니다. 저 정도는 더 커야 돼. 이만해야 돼요. 그럼 저거 나무도 부셔버리고 겁나 세요. 그래도 한 마리 걸려 다행이다. 오늘 잘 왔네요. 사실 이 염소는 기욤이네 가축입니다. 잘 모르죠. 이제 완전 야생이 돼갖고 이렇게 야생이 돼가지고 지금 산속에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잡아봐야 대강 몇 마리인지 알지. 제 거 한번 볼래요? 7년 전부터 뒷산에 풀어놓고 키운 염소와 사슴은 야생동물이 돼버렸고 필요할 때마다 일일이 덫을 놓아 잡아야 합니다. 큰 말들. 나도 그래 그냥. 이걸. 아니 내가 밟습니다. 이렇게. 조심하면 안 돼. 근데 이거 위험해 내 거가. 너 이렇게. 이게 더 강력해 이거보다는. 하고. 네 이제 도망갑니다. 무서워서 이제 도망갑니다. 도망가면 여기 딱 쪼아버려 이렇게. 여기 딱 쪼아버려. 그물 덫은 동물이 다치지 않게 특별히 고안한 아빠의 발명품입니다. 13년 전 낚시하러 왔다가 모항도의 풍치에 반한 아빠는 엄마를 설득해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제가 내가 지금 술이 하지만 도시에서 생활하던 아빠 엄마에게 섬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 안 살지 맞아. 내 처음에 여기 모항도 들어와서 여기 수리해갖고 내가 살았었다. 그때는 농이 없을만 하더라고요. 안 쓸게 해가지고 고생하러 한다 하고 집사람도 그러니까 둘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서로가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뭐 반찬 같은 거 없으면 뭐 즉석 가서 뭐 잠깐 고기 몇 마리 낚으면 또 끓여 먹고 산에 가면 뭐 이런 반찬 있으니까 달래나 이런 거. 그래 먹고 그래서 그랬다가 늦둥이를 났다니까. 노뚱이. 엄마 아빠와는 반대로 모항도 주민들은 하나 둘 섬을 떠났고 결국 기흠이 집만 남았습니다. 기흠이와 아빠가 고기잡이를 나갔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린아이를 혼자 둘 수 없어 갓난쟁이 때부터 기흠이를 배에 태웠습니다. 이제 기흠이는 손짓만으로도 아빠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뱃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흉작이네요. 날씨가 이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일하면은 기름값이 안 돼요. 몇 년 전부터 기흠이는 몸이 불편한 엄마를 대신해서 아빠를 도와왔습니다. 엄마는 기흠이가 바다에 나갈 때마다 선착장에 서서 꼬박 기흠이를 기다립니다. 엄마! 약 드세요. 매일 엄마의 항암제를 챙기는 기흠이. 엄마는 2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7살 배기였던 기흠이는 엄마가 자신의 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꼬박꼬박 약을 잘 먹어서. 꼬박꼬박. 기흠이는 그때의 기억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기흠이가 아빠와 집을 나섰습니다. 완도에 있는 초등학교로 가기 위해선 아침마다 배를 타야 하는데 자칫 바람이라도 높으면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하기 쉽습니다. 크게 파도가 치지 않는 상태는 대부분 가죠. 그러니까 요즘 파도 쳐도 안 놀려요. 1년 동안 제대로 학교에 간 날보다 지각하거나 결석한 날이 더 많은 기흠이. 그래도 오늘은 파도가 잦아들어 다행입니다. 오늘은 방학식이 있는 날입니다. 겨울방학 계획표를 쓰는 시간. 무엇을 쓸지 한참을 망설이던 기흠이가 옆 친구와 같은 내용을 쓰네요. 싸우지 않기를. 혼자 집에서 어떻게 싸워 이놈아. 맞아. 어떻게 집에서. 자, 규칙적인 생활하겠어. 규칙적인. 저는요. 형제가 자식 양치하기 또. 그 낭떠러기 같은 데 조심해야 된다. 바다. 그다음에 그뭐 집에서 사슴이나 뭐 염소 잡은다고 아빠하고 따라다니면 조심해야 돼. 위험하니까. 네. 알았니? 교실에서는 조금 주눅 들어있던 기흠이가 교문을 나오자마자 자연스레 앞장을 섭니다. 며칠 전 통발을 놓은 곳을 둘러보던 기흠이. 나오는데. 찾았다. 불 찾았어요.
잘못하면 떨어져. 각종 고기 잡는 법을 알고 있는 기흠이는 친구들에게 선망의 대상입니다. 자, 거기 기동이. 맞아, 기동이. 너 쳤잖아. 집어넣어. 오늘은 제법 큰 놈이 걸렸네요. 와우! 겁나 세. 야, 손대 급해. 제일 큰 거. 종이만 갖고 종이만. 그러니까 제일 큰 거 금은이 은동이. 이렇게 하자. 금은 금동이, 응은 응동이, 동은 동동이. 오, 동동이 말 된다. 동동이 말 된다. 금은동이야. 기흠이에게 이 물고기는 특별합니다. 엄마가 지금 항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돈을 벌어서 이제 많이 키워서 팔면은 돈이 많이 모아지잖아요. 뭐 10,000원 안 되면은 뭐 10만 원짜리 이렇게요. 그러면 그렇게 모아서 엄마한테 또 주고 또 잡아서 또 하고 또 10만 원, 20만 원 되잖아요. 그렇게 많이 모아갖고 팔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잡은 거예요. 지금 키우고. 멀리 보이는 아빠의 트럭. 기흠이는 아빠에게 보여줄 생각만으로도 잔뜩 신이 났습니다. 와, 딱 크다. 이거 뭐 하나 잡았냐? 이렇게 많이 잡았을까? 이제 크다 이거네. 이거 팔아서 이제 돈 벌어야지. 돈 벌어서. 엄마, 야, 이거 제일 큰 거. 이게 뭔지 아냐? 몰라? 이거 숭어 새끼야. 이거 그 붕어고. 섬에는 해야 할 일이 쌓여 있습니다. 엄마는 섬에 도착하자마자 동물 사료부터 챙깁니다. 아빠와 함께 병원에서 생활한 지 3일째. 그동안 개들은 굶었습니다. 말문화 짐서 군기라서니까 이제 밥을 줘야죠. 응? 주인 잘못 만나갖고 멸치치 굴른데 알았다 지켜줄게. 집안 살림만 신경 썼던 엄마. 하지만 이제부터 섬 생활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뭐가? 우리 그 달고 새끼들 밥 줘야지. 또 한 마리가 또 어디가 버려 그냥 죽어버렸거든. 2마리가 죽어있는데 이 멋이 안 들어가. 기흠이 가족의 요청으로 하루 2번 들어오기로 한 여객선. 이 배에 기흠이가 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기흠이는 이 배를 타고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아빠의 배를 타고 다니면 학교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30여 분. 하지만 여객선을 이용하면 돌아가기 때문에 2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여느 때처럼 집 근처 바닷가로 해삼을 따러 온 엄마와 기흠이. 벌써 1시간째 별 소득 없이 물속을 뒤지고 있습니다. 놓쳐버렸어? 까면서 놓치지. 엄마, 아빠 왔으면 많이 잡았을 건데. 해삼 저 계란에 몇 마리 줘? 우리 아빠가 여기 있다고 거짓말 치면 내한테 주거든요. 이거 잡았다 이래요. 아버지 그런 거 잘 알아요? 네. 어디가 있는지 이런 거만 알고. 어디서든 아빠의 빈자리는 금방 표가 납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엄마를 위해 혼자 낚시를 하러 나온 기흠이. 하지만 모든 것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기음이는 낚시를 포기했습니다. 날씨는 점점 나빠졌고 기음이와 엄마는 집 밖에 나가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먹었어. 여보세요? 예, 밥 먹었어. 아빠에게서 온 전화. 잠자나? 섬의 상황이 손으로 대충 빨리 짐작되는 아빠는 가족들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아픈 데는 안 아파? 예, 알았어. 아들내미 전화 받으란다, 내가 아빠. 아, 아버지가? 아버지! 아버지! 왜? 요? 아, 보고 싶을까? 안 보고 싶을까? 왜 울어? 날씨가 구줄 때면 이곳에서 아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지난 겨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이 잘 내리지 않는 무항도에 내린 한방눈. 눈이다! 벌써 눈이다! 지금도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좋아하는 기음이와 달리 심각해진 아빠는 기상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내린 눈의 양은 낮은 신안 진도는 8개 지방에는 우선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또 서해안과 남해안 등 해안 지방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까지 기상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늦은 시간 환하게 불을 밝힌 아빠의 배. 아빠가 홀로 선착장에 나와 배를 묶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아빠는 날씨에 맞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묶어놓으면 배가 많이 이게 부딪혀갖고 망가질 수가 있어요. 여전히 바쁘게 어딘가로 향하는 아빠. 기음인에는 태양열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날씨가 흐린 날이 계속되면 발전기를 돌려야 합니다. 다음 날도 파도는 잦아들지 않았고 기음이 가족은 결국 섬에 갇혔습니다. 언제 배가 다시 다닐 수 있을지 초조해질 만도 한데 기음인의 가족은 여유를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춥고 이런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우리가 더 훨씬 나서요. 애롭고 그런 것 같아도 또 이리 뭐 진짜 저 육지사람 못하죠. 이런 기회에 서 할 수가 없어 우리밖에. 자연에 맞춰 사는 법을 아는 아빠 덕분에 기음인의 가족은 복잡한 무태 생활과는 달리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기음이도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놀이는 뭐든지 재밌거든요. 아빠가 섬을 배우게 되면서 엄마는 매일같이 섬을 순찰합니다. 산에 짐승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총 쏴서. 예. 갖고 와서 이제 쏴가고 산비도 죽고 했는데 지금 사람을 못 잡으니까 지금.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예. 하고 누가 잡아 못다는 소리 듣고 했어. 듣기로 돼도 우리 눈으로 안 봤으니까 지금 못 잡고 있어. 산에는 총을 쏘고 남은 탄피의 흔적과 죽은 사슴의 시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의 눈에 들어온 낯선 물체. 바로 배였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은 엄마. 벼랑 쪽은 탄피가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없는 줄 알고 왔습니다. 제가 아빠 이제 다치가 병원에 있다 캐난 게네. 몰래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는 아빠의 빈자리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때 산으로 올라가는 또 다른 일행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네. 무조건 뭐 말도 안 하고 산에 무조건 올라가요. 어?
말도 안 하고 살아 올라가냐고. 이상한 사람들이네. 야! 지금 아그저 짐승이 없어지고 지금 손이 뒤집어지가 있구만 지금. 아니 와서 뭐라고 이야기 한마디 하고 가주셔야지. 무슨 자기 뭐 자기 성격 들고 올라가는 거 봐. 너희 서방이지 하라. 일단 목소리는 높였지만 이 일행이 산에서 기음인의 가축을 사냥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알아요. 예. 어디에 하소연할 것도 없는 엄마는 답답한 마음에 아빠에게 전화를 해볼 뿐입니다. 그러고 그래 사람이 사는데 뭐하러 올라가냐고 내가 뭘 했더만은. 그동안 이런 일은 모두 아빠의 몫이었습니다. 아빠 없이 지내야 하는 엄마는 이럴 때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모항도로 들어오는 배에 탄 아빠. 드디어 아빠가 돌아옵니다. 의사의 만류에도 아빠는 퇴원을 서둘렀습니다. 아직 부상이 심하지만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왜? 캐리. 아이고 그래도 내 집은 막다 안 낳고 와도 막 날라가서 일이 좋다 이게. 그렇죠. 캐리. 아빠는 그동안 섬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병원에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하는 것이 더 곤욕스러웠습니다. 아빠는 돌아오자마자 미뤄두었던 밭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닷가 짠바람에 농사가 쉽지는 않지만 기음이 가족은 봄마다 새로운 여러 가지 야채를 심어왔습니다. 근데 가정을 붓고 이 소미를 할 때 항상 맞춰가면서 하세요. 아 힘들어 저리 가. 김 만나면 맞아. 아, 네. 그럼 항상 딱 맞춰. 어디야? 기가 이라요. 하지 마야. 콩밤에는 반항내야. 저기 장단 딱 맞추라 말이야. 콩밤에는 기름마야. 아 힘들어. 아빠는 재밌게 하고 엄마는 시끄러 하지 마. 이게 진짜 재밌어요. 아 돌리고 돌리. 아 돌리고 돌리. 기음이의 노랫가락과 아빠의 웃음소리. 섬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아빠에게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 없는 작은 무덤. 그동안 아빠는 한식이나 명절마다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무덤에 제사를 지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처음에 주인이 이 사람 뭐랄까 이분도 이 고인도 이 섬의 한 뭐라고 해야 한 일원이라 봐야죠. 얘가 산소가 있으니까. 그렇지. 오케이 좋았어. 병원에 있는 동안 한식이 지나가 버려 제사를 놓친 아빠는 모항도의 또 다른 식구인 무덤 주인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올해도 집에 못 갔죠. 내년에 한번 찾아가시죠. 한잔 잡수시오. 그냥 가요. 아빠의 다친 부위가 많이 좋아지면서 기음인의 어선이 오래간만에 출항을 했습니다. 병세가 호전된 엄마도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진짜 진짜 믿고. 보여줘라. 보여줘라. 저기는 저기. 사람 왜 있다가 찍어 사람. 진짜 전부. 그동안 어장 관리를 못해 통발에 걸린 고기들이 많지 않지만 기음이는 세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마냥 행복합니다.
언제나 넉넉한 가슴을 내주는 모항도는 기음이네에게 어머니 품과 같습니다. 그 속에서 가족은 섬의 일부가 되고 자연을 통해 삶을 배워갑니다. 함께 있을 때 완전히 채워지는 가족. 지금도 그 섬에 가면 기음이네가 있습니다. 만나봅니다. 완도에서 100길로 20여 분 떨어져 있는 작은 섬 모항도. 저 섬이 전체가 우리 집이요. 저기 다 가요? 그렇죠. 와 최고 최고. 와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저 간청에 가면 별명이요. 네. 모항도지사. 도지사님. 유일한 주민은 조양배 씨 가족뿐인데요. 지금 다 됐는가? 안녕하세요. 바빠지겠네. 빨리빨리 준비해. 준비? 아 어머니세요? 네, 우리 엄마예요. 바쁜데 잘하는데 좀 일찍 그대로 주고 가자. 그래. 일소에 부족이갖고. 아이고, 뭐. 일도 잘하고. 빨리 가서 김에 옷 갈아입고 와. 네. 바지 털고. 아니 학교 갔다 왔는데 좀 쉬어야지. 이래야지 쉴 시간이 어딨어. 지금 소리 못 알았니.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4가구 12명의 주민이 살았지만 하나 둘 육지로 떠나고 지금은 조양배 씨 가족만이 섬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와 여기 봐. 여기 완전 무슨 제주도 같아. 진짜 멋있다. 어족이 풍부하기로 유명한 모항도 바다. 특히 지금은 멸치가 제철이라는데요.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항상 아들 기음군과 함께 나온답니다. 바닷일을 하는 손길이 아주 능숙하죠. 묵직해. 하나 둘 셋. 으쌰. 잠깐 뜰채. 안 다쳤어요? 창피해. 얘는 일을 하러 와가지고 일을 만들게 생겼어. 그러니까. 잠깐만 한눈 팔아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바닷일. 그러다 보니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멸치 그물이 밧줄에 꼬여버렸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올렸잖아요. 네. 올리면 얘가 지금 이래 꼬여 그물이. 그러니까 얘가 뭉쳐 있는 거예요. 이거 풀어놨으니까 지금 현재 시간이 흘러면 이게 저 안에 있었던 게 뒤로 밀려가지. 기음이가 방황도 안 하고 아빠를 그냥 척척 도와주네. 그러니까 어중간한 어른들이 더 잘한다니까. 제가 있어서도 지금 힘든데 아빠 혼자서는 어떻게 힘들겠어요? 더 힘들죠. 우와 되게 많아요. 묶어? 이야 진짜 많다. 다행히 다음 그물에선 많은 양의 멸치가 잡혔는데요. 또 뭐나요 저거? 왜? 뭐 있어? 봤는데? 진짜 크다. 이야 우와. 이거 뭐예요 아버님? 병어. 반가운 바다 손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멸치 잡는데 요 놈도 쫓아왔어. 멸치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오다가 될 수 없어갖고 입만 넣어. 어머 얘 입안 봐봐. 멸치가 가득해. 아이고 어떻게 식사 중에 잡혀 나오셔서 어떡해요 아기님. 이 일이 슬슬 마무리될 때쯤 아들 기음군의 특별 서비스가 이어집니다. 고기밭 따라 한번 돌아갑시다. 잠자고 일어나 한옥가 더 올려. 배를 타고서 동력 햇살 받으며 바다로 나간다. 거기 봤어 얼씨구 저구는 제와 자조시구 두 마리나 잡았으니
나도 장가 가야지. 나 장가 가야지. 가자. 분명히 장가가 나야 돼. 도시 생활에 지쳐 잠시 쉬어가는 마음으로 오함도를 찾았다가 아예 눌러앉은 조양배 씨 가족. 와. 20여 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달라진 점도 참 많은데요. 조양배 씨는 섬을 지키는 어부가 되었고 늦둥이 기음군도 태어났답니다. 아들 다쳐갖고 수술하고 뭐 할 건 없잖아요. 운전밖에. 그래서 택시를 좀 하다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택시를 하면서 시간이 좀 많으니까 여기를 낚시를 다녔죠. 낚시를 다니다가 이 섬이 좋아서 그럼 섬생활 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여기 뭐. 그렇죠. 아는 사람 없고 작년에 태풍 와갖고 쫙 다 쓸어가 버렸거든. 남은 거 하나도 없어. 가끔씩 찾아오는 시련에도 견딜 수 있었던 건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가족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이제 혼자 별 생각 다 하지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건강하면은 또 그런 생각 덜 하죠. 근데 그런데 내가 나라도 없으면은 어쩔까 하니 뭐 정말 진짜랑 그 생각밖에 없더라고. 지금 마음이 이렇게 물어보려면 애들한테 물어봐야 돼. 그날 밤 작은 콘서트가 열립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엄마 없으면 아빠 없으면 나에게는 필요가 없어. 천년만년 행복할 거야. 지금 옛날 그 변생 오기 전에 목소리가 아니야. 아빠가 들었을 때 목유담 한 것과 뭐 배스에다가 이 세상 그렇게 되게 목도는 사람. 기염이 잘하는데 뭘 그래? 그게 아니고 이 뭘 뱃소리를 아저씨가 해봐라. 이거 봐. 이 세상 뭐 기염이 잘 말하지 마. 아빠 목소리 국견. 아니 이러다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부 싸움 하시겠어요? 아니 자기도 이것은 그래요. 이것은 이제 야, 우리 잘하네.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게 이런 부부싸움 괜찮아요. 이게. 그잖아요. 아니 그럼 우리 기음이는 꿈이 뭐예요? 그냥 유명한 가수가 되는 거죠. 좀 크게 해라. 나 이래도 목소리 크거든요. 아니 아버님은 그냥 기음이가 뭐 할 때 되면 노심초사하고 계신가 봐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게 내가 더 이리 가면은 내가 더 떨려. 자기도 못하면서 자꾸 참기라니까. 한번 해볼까? 해봐. 그럼 우리 셋이 하자. 아니 춤을 춰. 아 대장. 춤을 춰. 그러면 너는 불 테니까. 춤은 궁둥이 자기가 많이 흔들어. 야 이거 일이 커졌다. 좋았어. 자 선날 신바람 부자의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당신을 위해 내 모든 것 다 줄게. 달을 닫아줄까요? 별을 닫아줄까요? 내 쌍만 쪽 당신. 우리 기염이 때문에 내 웃그러지. 안 그래 무슨 일이시야. 우리 기염이한테 아빠가 웃기는 바로 웃지. 안 그래 무슨 일이 없어. 웃음이 항상 끊이지 않는 영원한 우리 가족. 마흔일곱에 얻은 귀한 선물 기음군. 아들 기음군이 처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건 아픈 어머니를 위해서였답니다. 유방암 수술했거든. 그 수술 3번 하고 나와서부터 기염이가 지가 봤어. 집중해 수술을 하는 거를. 수술하고 나오는 거 들어가는 거 보고 그러니까 7살이지. 머리카락 빠지니까 머리카락 빠지네. 순간 당황하면서도 뭔 상황인지 모르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암이라는 걸 알고 그때서야 좀 그랬죠. 병원 입원했을 때도 많이 노래방 많이 불러주고 아빠 힘들 때 힘들어갖고 이제 좀 쉬고 있을 때 노래도 막 불러주고 그러면 힘 생긴다 하고 막 일도 하고 그랬어요.
다음 날 나주의 한 행사장에서 기욤군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손 없으면 한 없으면 나에겐 필요가 없어. 100년이 가도 늦둥이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컸나 자랑스럽기만 한 조양배 씨 부부. 천년만년 행복할 거야. 하나, 둘, 셋, 화이팅! 으쌰, 으쌰. 외딴 섬마을에서 가수의 꿈을 키워가는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걱정되는 조양배 씨. 아빠 따라갖고 맨날 배 타고 이렇게 하는 게 힘이 안 들어? 노래 부르는 게 힘드냐? 이게 힘들어. 이게 더 힘들어. 아빠는 노래 부르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 아빠 생각은 갈수록 노래 부르는데 아빠는 힘들 것 같아. 차라리 아빠 이렇게 하고 있어. 저녁 살면서 거기나 잡고 한 게 나을 것 같은데. 맞아, 하는 것도 바짝 당기는 것도. 야, 그때도 내 힘이 딸리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잖아. 내가 지금 노래 부는 것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최선을 다해. 오케이? 응. 좋아. 새롭게 펼쳐질 조양배 씨 가족의 바다 인생을 기대해 봅니다. 다들 힘들지 않나 묻지만 오히려 그들만의 공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때론 위기가 찾아와도 끄떡없는 이곳. 역시 아들이 있을게 술게 금방 끝나고 이게 바로 선발이 맞다는 얘기야 이게. 남쪽 바다 외딴섬에 사는 가족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쇼잉. 보석 같은 섬들이 가득한 전라남도 완도군. 그 중에서도 유독 그림 같은 섬이 있다는디 바로 외딴섬 모항돌이야. 모항도의 유일한 주민인 조양배 씨 가족. 우연히 들렸던 섬에 반해 20년 넘게 살고 있다는디. 아니 처음에 들어왔을 때 태양광 없이 자가발전했어요. 자가발전은 전기가 거르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고장이 전자를 많이 났어요. 이게 버려불러서 가만히 이렇게 가고 물도 안 들어가고 공구통 가기 좋잖아요. 불편한 건 천지였지만 그래도 이곳이 좋았던겨. 그저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들어오니 보물섬 같았던 거지. 같이 낚시하러 왔다가 여기 한번 살아보세요. 그때 낚시꾼들이 많이 왔거든. 그래야 들어온 거야. 부산에서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던 남편. 생계가 막막했던 부부는 모항도에 정착을 했다는디. 덕분에 늦둥이 아들 기욤이라는 큰 선물도 받았디야. 늦둥이 아들 때문에 더더욱 이 섬을 떠날 수 없었던 거지. 그래도 우리는 늦둥이 때문에 그야 뭐 우리 기욤이 때문에 사는 거지. 기욤이 없으면 못 나가러 살아. 가서 오늘 방학 일찍 끝난다 했지. 그래. 빨리 가서 안 되겠네. 동서 나도 보상했어. 아들 데리고 올래? 충성. 아니 배로밖에 못 가잖아. 이 섬이기 때문에 그냥 배로 이제 가서 학교 가고 데리고 와야지. 이 섬에서 어떻게 학교를 다녔나 싶었더니 날마다 통학시켜준 아빠의 정성이 있었다는구먼. 2시간 반? 여기서 완도 지나고 해남 지나고 진도인데. 와다 대단도 하요. 주말마다 아들을 데리러 완도에서 진도까지 이동한 시간만 합쳐도 1000시간이 넘는디야. 이렇게 다정한 아빠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게야.
요놈이 늦둥이 아들 기움이구먼. 그냥 기분 좋아. 뭐라고 특별히 이 양보다 그냥 좋지. 일주일 동안 있다가 또 나왔다 그래. 걔 이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오면 막 서로 오지 마라. 내가 먼저 가서 보러 간다 그러고. 그 기분이 어느 부모든. 고등학생이 되어도 부모 마음엔 어린애 같아 늘 걱정이었대야. 기숙사 사는 아들이 방학을 했으니 얼마나 좋겠어. 아들도 오랜만에 집에 가니 기분이 좋은가 보구먼. 아따 속력 좀 내봐. 엄마가 애타게 기다린단께. 저기요, 이제 와? 이제 오는 거야? 미끄러질라. 아들이 오니 북적북적 소란스러워지는구먼. 원래 모항도엔 최대 7가구까지 살았다는데 이젠 다 빠져나가고 기우민에만 남아 지키고 있는 거야. 한번 가면 들어오자. 뭐고? 쑥대머리. 쑥대머리 흰 형용 전마구빵. 부모에겐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일게요. 아마 생각난 것이 좋다. 물론 잘 위에 연습해. 거기 터지라고. 열심히 하면 되니까. 응? 어렸을 적부터 트로트 신동으로 유명했던 기움이 여러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자란 아들은 이제 국악까지 접수했다는구먼. 그날 오후 아들까지 바다로 향하는 뒤 밀어놨던 그물을 건지기 위해서랴.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제 혼자 놔두지 못하잖아요. 혼자 놔도 사고 나고 걔 데리고 다녔지. 꼬맹이였던 아들이 다 커서 장정이 됐으니 이젠 힘든 일은 다 아들 몫이 되었다는구먼. 늦둥이 아들 있어 좋겠어. 완도 말로 고기 안 그러고 완도 방어. 그 계기. 이번엔 고기가 아니고 계기. 미리 내려놓았던 그물을 확인할 시간. 우와 강성놈이다. 야, 우와, 강성놈 볼라. 이 좋은 볼라. 어디가? 이걸 잡으려고 낚시꾼들이 전국을 헤매. 강성도. 달리 보물단지가 아니구먼. 귀하다는 감성돔부터 볼락까지 다양하게 잡혔네. 벌써 다 터졌다. 다 터졌지. 일하면 속상하다니까 말 표현 안 해도 이 앞에 터져가 괜히 또 이러는데. 에이그 내가 다 속상하네. 이쪽이 아까 사고 만났으면은 분명히 열었을 거야. 응. 사고가 나고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고. 이것도 다행이다. 원래 휘비가 함께 오는 게 인생 아니겠어. 욕심내지 않아도 넉넉하게 고기를 얻었으니 먹고 사는 데는 문제없지. 매다 팔지는 못할 양이지만 세 식구 먹기엔 충분하구먼. 저리 가야 누나. 이번엔 엄마를 따라 바다로 향하는 아들. 배 맑다고 따개비 그런 거 하고 이제 촉 뜯으려고. 모항도는 가족에게 먹을 걸 늘 가득 내어줬다는디 매일 욕심내지 않고 먹을 양만 채취해 반찬으로 만들어 먹었디야. 엄마, 미요. 먹을래? 보고 싶고 또 항상 불안하지. 늦둥이다 보니까. 엄마 눈엔 항상 아이지. 방학을 맞아 집으로 온 아들을 위해
엄마가 손맛발이 좀 해본다는디 앞바다에서 잡은 재료들로 뚝딱뚝딱 음식을 만들어내는디 아따 볼락구이 한번 착 맛나게 구워지네. 몸에 군침 도네. 그 사이 남편도 분주한디 대체 뭘 하는겨? 여기는 섬에는 모기가 어마어마시요. 저기 모기하고 끓여야 돼. 늦둥이 아들 행여 모기 물릴까? 섬 전체에 모기약을 다 뿌리네. 사랑은 모기향을 타고 전해지는 법이란께. 그날 저녁 늦은 식사를 하는 세 사람. 아따 상다리 휘어지겠어. 뭘 이렇게 많이 차렸디야? 자, 많이 먹어라.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 좀 삐뚤어 먹자. 야, 가져가자. 비상도 중량 하는데 그래도 아들이 냉동 천사밥 들으면 아들이 그래. 우리 막둥이 이게 뭐냐? 몰라. 숟가락이 우리는 이렇게 잘 먹게 노래를 잘 부를까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아들은 잡숴. 맨날 바다가 그것만 먹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을 그런 것 같아. 음식을 잘 먹어서가 아니라 아빠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걷지. 섬의 하루는 누구보다 일찍 시작되는 법. 야 기웅아, 또 섬 한번 또 뭐가 있나 확인 한번 돌아보자. 응? 충성. 충성. 부자지가 똑같다. 꼭 닮은 부자가 함께 바다로 향하는디 오왕도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야. 우리 섬에 와갖고 그 사고 나고 이상 있다 가면 기분 나쁘잖아요. 얘는 이제 한 번씩 돌아요. 어렸을 때부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아들에게 배운전 연습을 시켰다는 아빠. 이제 키우미도 섬 사람이 다 됐구먼. 그 시간 때 가면은 갑갑하고 막 차소리 이런 게 듣기 싫고 그냥 봐도 이렇게 파도 치는 소리가 더 좋고 그래서 애들끼리 갈 때도 어디 가자면 우선 바다부터 가자. 입시도 얼마 안 남고 그랬을게 열심히 해. 응? 할 수밖에 한 것밖에 없어. 두 사람의 하모니가 참말로 듣기 좋구먼. 부모님이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저렇게 지금까지 뒷바라 해주신 거 보면 항상 고맙고 그것 때문에 또 더 열심히 하는 거 그런 거 같아요. 우리 늦둥이 기음이는 지가 원하는 길을 갔으면 바람이고 또 우리 집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 건강을 계속 유지했으면 또 내 역시 마찬가지. 그래야 우리 늦둥이 더 장가간 데도 보고 우리가 세상 떠나야 돼. 늘 그렇게 행복하시오이. 안녕하십니까. 20살 섬 청년 조기음입니다. 네. 저는 전라남도 완도군의 작은 섬 모항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모항도에는 지금 저희 집 한 가구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48살, 어머니가 47살에 낳으셨고 제 위에 두 형님과 나이 차이는 20살 차이가 납니다. 진짜 늦둥이시네. 아버지는 부산에서 살았는데 낚시를 너무 좋아하셔서 여기저기 낚시를 다니다 22년 전에 아예 모항도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멸치를 잡고 어머니는 멸치를 찌고 또 고기도 잡고 민박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님을 도와 뱃일을 함께 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가면 아빠는 배 운전을 하고 저는 앞에서 방향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함께 치고 또 거두며 고기를 잡습니다. 우리 섬에는 유치원은 물론
학교도 없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10년간을 매일같이 아빠가 배로 등교를 시켜주셨습니다. 제가 7살 때는 엄마가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제 노래를 들을 때 너무나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도 국악고등학교에 입학해서 판소리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금요일이 되면 아빠는 배를 타고 진도에 있는 학교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저는 아빠를 보며 너무나 반가워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저를 보며 늘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주말에 도시로 나가 국악 레슨을 받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안 돼서 레슨도 못 보내고 정말 미안하다고요. 어려서부터 뱃일만 시키는 무능한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빠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는 또 제가 고등학교 때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아이고. 지금 투병 중이시고요. 아이고. 어린 시절 엄마가 아팠을 때처럼 엄마 옆에서 노래를 불러드리고 지금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판소리를 그만두고 최고의 트로트 가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 고향 모항도에서 하루 종일 제가 잘 되기를 기원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아유, 사연 잘 들었습니다. 네, 모항도에서 온 조기웅 씨가 부릅니다. 3호곡. 호미자루 버섯을 삼아 화전만 일구시고 흙에 살던 어머니 땀에 찌든 삼배적삼 키워 입고 살으시다 저쪽 새우름 따라 하늘 가신 어머니 그 모습 그리워서 이 한밤을 지셉니다. 새벽 이슬 맞으시며 한평생 오직 가난 참아내신 어머니 자나깨나 자식이의 실령님전 빌고 빌며 닭처럼 선년처럼 살다 가신 어머니 이제는 눈물 말고 그 무엇을 바치리까 자나깨나 자식 위에 신령님전 빌고 빌며 닭처럼 선년처럼 살다 가신 어머니 이제는 눈물 말고 그 무엇을 바치리까 어머니 네, 모항도 누트
늦둥이 조기흠 씨의 무대 태진아의 350 세상에 21살이에요, 서른도 씨. 어떻게 저렇게 21살이 어떻게 저런 감정을. 아니 오늘 그 모항도에 만약에 좀 이웃이 많았더라면 참 좋을 뻔했어요. 네. 이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보니까 끼를 타고났네. 이게 신인들은 사실은 이래 이 제스처가 이게 잘 나오지가 않아요. 저희는 처음 했을 때 뭐 앞만 봐도 그냥 몸이 굳을 정도였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하고 또 10년간 그 학교를 등교시켜 주신 아버님께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아마 가슴이 찡하셨겠어요. 훌륭한 아들이야, 훌륭한 아들. 네, 아유 잘 키우셨어요. 서른도 선생님 아버지가 텔레비전 보는 게 아니라 와 계셔요. 네. 아버님이 계속 숨을 몰아쉬면서 지금. 코끝이 찡하신 것 근데 같아요. 아버님이요 굉장히 유머가 있으시더라고. 왜냐면 아까 인사하는데 모항도의 한 가구잖아. 그렇죠. 딱 한 가구인데 모항도 도지사래. 그러시네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아유, 그 도지사도 꽤 장기 집권하시네요. 네. 정말로 혼자 사시는 거잖아요. 예. 우리 가족 빼고 아무도 없고. 아니 거기 사진 같은 거 없어요? 혹시 사진 좀 보고 그러게요. 싶어요. 모항도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여기가 모항도고요. 예쁜 섬이다. 예쁜 섬이에요. 네. 이런 집에서 사시는군요. 아니 이게 항구이자 집이자 뭐 이렇네요. 앞마당이자. 그러니까 입에 태워서 학교를 10년 가까이 데려다 주셨군요. 그럼 저기 지금 뭐 이렇게 작살 같은 거 들고 있는 게 아들이에요? 예. 이건 뭐예요? 어떤 장면이에요? 멸치 지금 잡아서 멸치 잡아서 지금 멸치를 잡아 찌는 삶은 거, 찌는 것입니다. 네. 아니 배로 매번 학교 데려다 주기 힘드셨을 텐데 아버님. 처음에는 유치원 때는 그럽디다. 그런데 그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네. 뭐 그 별 당연한 거로 아무 그런 아무 느낌 없고 힘들지도 즐겁지. 않고, 또 예. 배 타고 가면서 그냥 늦둥아 한 자리 불러봐라 그러면은 또 즐겁게 불러주고. 예, 그러니까 정말 즐겁죠. 네. 다행입니다. 근데 아버님 늘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저것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셨잖아요. 안 그러셔도 돼요. 모든 자식들이 다 호화롭게 살지는 않거든요. 원하는 걸 다 갖고 살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버님은 정말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10년 동안 같이 등하교를 같이 하셨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러게요. 네. 아버님 뭐 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좀 부탁드릴게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늦둥이 지금과 같이 변하지 말고 똑같이 성장해. 네. 잘 커져서 고마워. 네. 왜 우리 아버지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뭉클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고 네. 노래 자체가 국악이 밑바탕이 되어서 정말 감정을 잘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노래가 나이가 한 40, 50이 돼야지만이 소화를 할 수 있는데 21살의 소화하기는 정말 어려운 네. 노래인데 진짜 아버지의 사랑과 국악이 밑바탕이 되어서 소화를 잘 해냈어요. 맞습니다. 어머니께서 옆에 나와 계신데요. 우리 뭐 얼마 전에 어머니. 암 수술까지 받으셨다고. 근데 지금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어머니? 지금은 저 병원 다니고 있어요. 아유, 네, 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고되게 바다에 일하는 남편 또 늦둥이 아이 또 본인도 이렇게 멸치 하셔야 되고 참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늦둥이 보면서 힘을 얻으셨는지요? 우리 늦둥이 이제 힘으로 내가 살고 있죠. 아유, 또 울컥하시구나. 근데 어렸을 때 이게 아플 때 옆에서 노래 불러줬다는데 그때는 어떤 노래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이제 아파도 이제 늦둥이가 노래를 불러주면은 네. 마음이 좀 든든하고. 네. 이제 아픈 것도 모르겠어요. 아예 이름이 없네요. 그냥 엄마 아버지는 그래. 늦둥이라고 부르시네요. 아유 근데 20년 차이 나니까. 건강하셨던 것 같아요. 47에 늦둥이를 낳으시고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네. 어머니 우리 조기흠 씨 어떤 아들이에요? 아들 자랑 좀 한번 해보세요. 착하고 효자예요. 네. 엄마 아빠밖에 모르고. 아들이 엄마를 똑 닮았어요. 그러니까요. 정말로요. 자, 그 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늦둥이 조기야 파이팅. 네. 우리 어머니 모항도에서 멀리서 오신 거 아니에요? 몇 아버지도 시간 그렇고. 걸렸어요? 버스로는 거의 한 6시간. 네. 한 말씀 드리세요 부모님께. 네. 여태까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최대한 빨리 훌륭한 가수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기훈 씨 원하실 분들은 15801의 3번, 티버 3번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선택 보여주십시오. 먼저 전화 투표입니다. 네, 전화 많이 주셨네요. 티버 결과입니다. 최종 집계! 네, 4만 표가 넘었습니다. 조기훈 씨의 새로운 1승입니다. 남기리 씨 애쓰셨습니다. 다른 세 분도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멀리 모항도에서 오신 아버지 어머니께서 또 늦둥이가 해냈습니다. 감격의 포옹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아유, 아버님 얼마나 좋으세요, 그래. 좋지요. 네. 자, 우리 조기훈 씨. 우리 어머님도 예. 한 말씀 하세요. 1승했어요. 너무 좋아요. 아이고, 잘했어. 그나저나 그 멀리 모항도에서 다음 주에도 또 오셔야겠네요, 어머니 아버지.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한 말씀 하세요. 고생하셨는데.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4만 표가 넘게 왔습니다. 그러게요. 예. 자, 조기훈 씨 앵콜송 준비해 주시고요. 다른 도전자 여러분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